이슈 독한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신용환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할 뿐만 아니라 처음이죠. 우리 시즌2. 시즌2에서는 처음이죠. 네. 리얼토크 한판의 신인상 수상자,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청주시 의회 박완희 의원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토크 한판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 바로 봤습니다. 아, 바로 보셨어요? 당선자 수상자는 박완희 의원입니다. 어떠십니까? 수상 소감 늦었지만 뭐 짤막하게 한 말씀 하시면.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예. 많이들 얘기해 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봤는데 아유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6개월 정도 사실은 멋 모르고 이제 정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심각한 청주의 문제들을 이제 파고들면서 네. 그런 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이 얘기는 꼭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 저희 세 명이 예. 그 박 의원님 여러 후보 중에 박 의원님을 꼽았다는 거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밥 한번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뭐 반갑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박 의원님 전문 뭐 지역에서 환경 문제 그러면 딱 박완이 이렇게 딱 이퀄 되던데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라고 불리던 청주시가 언제부터는 범죄도시로 불리더니 이제는 소각장 도시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보고 해법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전국 소각장 최대 밀집 지역 청주입니다. 먼저 실태 파악을 먼저 좀 한번 해보죠. 청주 소각장이 얼마나 되길래 최대 밀집 지역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까? 전국의 중간 처분업 소각시설의 약 18%가 청주에 자, 중간 처분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휴암동의 광역 소각장 같은 경우는 생활 폐기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자체 생산된 생활 폐기물들. 그거 말고 뭐 산업체나 이런 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그 폐기물, 쓰레기들을 태우는 것을 이제 중간 처분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 폐기물보다 그 산업 폐기물은 더 오염도나 이게 중독성이 더 심하지 않나요? 예, 훨씬 심각하죠. 근데요, 이게요, 우리 지역 경제 성장 뭐 4% 달성 불가능 뭐 이거 얘기할 때 4% 퍼센테이지가 근데 쓰레기 소각장 몇 퍼센트요? 18%. 3배가 넘는 전국에? 어우, 엄청 심각한 거예요. 4배가 넘네, 진짜. 이 문제가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그 전에도 많이 이제 거론됐지만 이 소각장 문제에서 아마 시정질의에서 최초로 아마 이거 언론에 공표시킨 것 같은데 맞죠? 의회에서는 아마 이제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리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각장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아마 박완희 의원님이 시의회에 입성을 해서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간의 소문이요. 소각장 하시는 그 업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그 사업자분들께서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대요. 청주가 소각장하기 좋은 도시로 사실입니까? 이게 이제 청주청원 통합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청원구의 시절에 2000년도를 전후로 해서 집중해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대기오염 총량제부터 해서 대기환경보존법이 강화되어서 그 일대에는 소각장을 사실 만들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수도권 내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하고 가까운 뭐 충남이나 충북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이제 청원군 시절에 그 어떤 지역 개발 차원에서 이 소각장에 대한 인허가를 아주 손쉽게 내줬다는 거예요. 아유, 몇 년도에? 2000년 년도에? 그때 군수 누구야, 군수? 왜 그걸 다 내줬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타 지역에서도 소각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행정 쪽에서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치게 만들어서 소각장을 못 만들게 하는 전략까지 쓴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청주 오면 무조건 되는 그리고 또 기간도 짧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분위기였다는 거죠. 혹시 지리적인 어떤 그런 이점상의 그런 이유는 없을까요? 당연히 고속도로, 그러니까 중부, 경부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문제라고 치면 진천이나 음성도 가깝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천, 음성에는 없어요. 이게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 얘기지만은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통합이 되면서 청주시 공무원들이 이제 청원군의 업무를 인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걸 보니까 너무 한심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런 비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소각장 문제, 이런 환경 오염 그 사업체를 남발해주고 쉽게 해주는 거, 법령상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조금 허술하게 처리한 것도 있어서 지금 누적이 돼서 이게 이제 18%, 16%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으로 청주청원 통합 이후에 청원 출신 아마 그 기획실장님이 임명된 네, 걸로 이번에 아는데 되셨죠. 지금 이제 그건 대통합과 어떤 화합의 의미를 담았는데 지금 대통합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난감한 부분이 뭐냐면 허가를 안 내주면 이제 사실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허가 과정상 지쳐서 못하게 하는 것까지 뭐 인근 지자체는 그렇게도 한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예전 청원군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허가를 왜 자꾸 내줬을까요? 일단 이제 그 인허가 과정이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들어오게 되면 예. 사실 담당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소각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미분양 문제, 과잉공급 문제도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갖고 들어오면 인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기타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계 부서들 협의 통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우진 환경개발 관련해서 소송에서 처음 청주시가 승소했는데 그 전에는 다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패소하는 이유가 이제 인허가를 이렇게 내줘도 분명히 패소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법령의 미비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저 한판에서 한번 다뤘지만은 과거하고 단재연수원 앞에 있는 축사남발하는 하나 심각했죠. 있었는데 그때도 법령 자체가 미비하니까는 우후죽순으로 막 축사가 남발되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하게 이것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시에서 막을 방법이 따로 없는가요? 당시 지금의 조건에서는 뭐 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소각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단지에 있을 경우에는 충북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정 폐기물일 경우에는 금강역 환경청, 뭐 이런 게 이제 다 따로따로 이제 관할하는 그 주체가 달리 되어 있어요. 해당 사업 주체인 업체가 그걸 맞춰가지고 뭔가를 세팅을 해놓으면 못하는 그런 상황이시다. 처리 용량 따라서 인허가를 내주는 기간이 다르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소각장 인근 마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청주의 북이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10년 사이에 60여 분이 암 발생이 아니라 사망.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소각업체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소각장 때문이냐,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요번에 그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이제 해야 한다라고 청주시에 이제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또 한범도 시장님께서도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수용을 하셔서 지금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 역학조사를 환경부에 요청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60명이라는 게 북이면의 마을이 51개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9개 마을에 대한 조사만이었어요. 51개 마을 중에 19개. 이장님들이 이제 설문조사 형태로 해서 작년에 이제 돌려가지고. 아니, 그거 훨씬 더 심각한 얘기예요. 더 많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인근에 북이면 말고 내수, 읍이 가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을 타고 좀 멀리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권이 사실은 북이면뿐만이 아니라 내수, 인근 증평까지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뚜껑 확 열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수 예전에 한번 있겠네. 수치도 한번 나왔잖아요. 충북도가 그 폐질환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전국 1위라고 했죠. 공공연하게 늘 나오는 얘기죠.
교수님 이거 정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에서? 글쎄 말이야. 저쪽 주민들은 우리 주민 아니고 뭐 이쪽 주민은 아파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박 의원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문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환경오염 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건강 보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 청주시는 그런 건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그 부분이 예. 이제 이게 이제 공영 소각장이냐 민간 소각장이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자면 휴암동에 있는 청주 광역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사례처럼 건강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역의 소규모 어떤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제 그 지역의 민원 해결들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지역 주민 협의체와 이제 광역 소각장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협약을 맺거든요. 근데 이 민간은 그런 아예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조례 얘기 한참 할 때 예. 민간 소각장도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런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지금 하는 산업 중간 폐기물 이런 게 훨씬 더 어떤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쪽에는 오히려 역학조사라든지 뭐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해서 보조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게 이제 폐기물법의 한계. 일단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공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그 공적으로 모니터링이 들어가서 이렇게 규제가 되는데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공적인 규제가 안 되고 행정적인 단속은 하겠죠, 물론. 그렇죠? 행정공무원이 단속은 하겠지만 그리고 시민들이 반발을 하겠지만 공적인 이 모니터링 체계는 없다라는 거네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네요. 이게 좀 이제 박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뭐 교수님이나 변호사님 말씀 종합을 해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 부분은 그냥 그 사이에 지금 소중한 우리 주민들의 이게 뭐 역학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피해들이 이제 속출한 거고 이 정책을 위반하고 지역 살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뭐 터지기 전에 당연히 염두를 좀 해둬야. 보통 공약 같은 거 만드실 때도 그렇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요. 당연히 이런 부분 염두에 둬야 네네.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안 뒀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이건 뭐 경제 활동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았던 건데 최근에 지난 연말 지나면서 예.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하겠다. 그래서 한번도 시장님께서 예. 소각장에 더 이상의 증설이나 신규는 막겠다.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동료 의원인 그 박미자 의원님께서 예. 모 소각장의 그 영상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예.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그 심각한 그 법을 위반하는 여러 사례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조사가 현장 지도 점검이 제대로 사실은 안 됐던 거죠. 워낙 청주시 지금 인력도 부족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도 보기에는. 없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문직 형태로 해서 이제 한 명 있던 거를 3명으로 환경직을 좀 늘려 집중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투입하겠다고 이제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노력들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저희가 충격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소각로는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충북에 유독 청주에만 있다. 다른 시도에는 우리가 11개 기초 중에서 다른 데는 없다. 청주에만 17개가 몰려 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러네.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 가설에 대한 검증 이렇게 보더라도 기초적으로 소각장이 있기 전과 있은 다음에 어떤 암 환자 그렇죠. 이런 추이를 보면 중간에 매개 변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렇죠, 뭐 그렇죠. 소각장. 해보면 아마 연구 논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술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시를 떠나서도요. 이제 워낙 이제 이 절차가 환경부에 이런 지역 민원을 이제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전문 연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암 관련된 이제 그 원인 분석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를 소각했을 때 어느 뭐 다이옥신이 얼마 정도 나오고 뭐 무슨 이제 그 유해 물질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가 데이터로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의 문제는 그런 원인 규명을 피해를 본 당신들이 규명해라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대율 1위에 살던 분 중에
남편께서 림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1년 만에 뭐 돌아가셨다는 예, 거고. 그분인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원인을 이제 본인 그 당사자들 보고 원인을 그럼 밝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도 잘 못하는 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그 최근에 저 우진환경 개발 관련해서 승소를 했던 청주시가 승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SRF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고형 연료, 고형 플라스틱 연료를 뗐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이제 그 TMS라고 해서 환경공단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황산화물이나 뭐 질소산화물, 먼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거기서 체크가 되는데 소위 중금속이라고 하는 거 특정 유해 물질 있죠. 다이옥신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걸로 체크가 안 돼요. 또 그거를 이제 워낙 그 사업자가 직접 그걸 이제 채집을 해서 자기가 직접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자 그걸 하겠어요? 또 안 하지. 그러니까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죠. 대충 할 테고. 일단은 법적으로 환경 오염하고 인체적 신체에 대한 피해하고 서로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도 10여 년 이상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아까 교수님이 시계열 분석을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옛날하고 생기고 난 다음하고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되지 않냐는데 그것도 곤란한 게 뭐냐면 과거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으로도 입증한다는 것도 거의 힘들다고. 교수,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드리기 답답한 게 일 많다, 뭐 직원들 수 적다, 뭐 예산 부족하다 이러는 판그 주민들은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뭐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법적으로 이제 인과관계 입증도 어렵고 개별 소송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집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해당 회사에도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인허가 관청이나 시청에도 분명히 굉장한 피해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세계적인 추세가 복지, 환경,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쪽에 이제 공무원도 증언하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 이제 1명에서 3명 했다라고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보강하고 각종 이제 환경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합하면서 사전적 예방적 조치들을 분명히 강화해야죠. 이번에 뭐 한범덕 시장께서 뭐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의지가 거의 보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답답해요. 우리가 후길이 그 제2 쓰레기 매립장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붕형으로 하지 왜 노지형으로 하냐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 이승훈 시장께서 노지형으로 해버렸잖아요.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해당 부기면 지역 주민 말씀을 또 좀 빌자면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색깔을 규명하지 못할 요상한 색깔의 연기가 올라오고 거기는 수증기라고 쓸 수가 없겠네요. 하얀색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증기 써붙이는 게 아주 유행이 돼버린 것 같아요. 비만 오면은 뭐 악취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몸이 아플 것 같다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피해가 심각한 모양이에요. 일단 지금 이제 그 발암 물질의 최고봉이 사실은 다이옥신이잖아요. 다이옥신이 이제 그 2007년도에도 초과 배출 2배 이상의 초과 배출이 있었고 이미 2017년도 최근에 2017년도에도 5.5배 초과 배출이 있었어요. 환경부에서 딱 걸린 거죠. 이미 뭐 만연했었던 거네요. 이전에 이 중간에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정말 뭐 다이옥신 없는 대기 물질이 배출됐느냐 사실은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초창기에는 2000년도 전후로 이제 처음 시작해서 2005년 전후로는 집에 그 빨래를 널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끓음 때문에. 그리고 방바닥에 기름기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제, 퐁퐁이라는 거 이런 거 뿌려가지고 방 닦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그 10여 년간 쌓여온 것 같아요. 그 초과 배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시정에 대한 비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16년 말 기준으로 약 2,250톤 정도를 청주에서 지금 태우고 있다. 어마어마하네요. 100톤당 약 1억 원이래요, 매출이. 매출이요? 네, 그러면 약 2,250톤이니까 한 22억 매일 매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엄청 태우고 360을 하면 엄청나죠? 엄청난. 그런데 그동안 시 등등에서 행정 제재를 가한 건 벌금이나 과태료가 약 5천만 원 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이니까 그것도 이제 뭐 톤당 계산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회사당 뭐 이렇게 했겠죠. 건당. 그러니 벌금을 설사 내더라도 무슨 예를 들어 삼진 아웃제 이런 것도 없으니까 벌금을 내더라도 더 많이 태우고
그 그냥, 매출 벌은 거에서 벌금 벌금 내고? 내는 게 낫다. 이제 와서 영업정지 이런 것들을 강력히 한다 그러는데 기존에도 그러면 영업정지 등을 강력하게 했어야지. 했어야죠. 영업정지는 해당 회사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이제 와서 그 목소리만 높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말씀 잘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 모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일정 부분 매립도 해야 되고 재활용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타고 없애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주민도 목숨을 담보로 동의한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그 소각장들은 이제 공영 소각장, 공공 소각장들은 한두 개씩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청주시도 이제 광역 소각장에 2개의 소각로가 있고 한 400톤 이제 일일 소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나머지는 이제 민간 소각장이나 아니면 이제 공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소각장들은 이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청주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대기 배출 오염 물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강구를 해야 된다. 예. 이제 사실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게 되면 후처리 시설이라고 하는데 아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성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이미 뭐 기술 100%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비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좀 덜 갖고 가더라도 대기 배출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청주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총량제를 도입해 보자. 폐기물 총량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각하는 양을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2,200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있어요. 뭐냐면 SRF 고형 연료로 쓰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쪼개 잘게 부숴가지고 이제 산업용 보일러에 떼는 게 하루에 청주에 1,100톤이 사업체에 떼고 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2,200톤 플러스 1,100톤 하면 3,300톤 정도가 하루에 태워지는 거예요, 소각이. 엄청나.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규제를 2,000톤, 일일 2,000톤으로 한다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다. 1,500톤으로 한다거나 하는 폐기물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고 있고, 또 하나는 대기환경보전법상에 인구 50만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해요. 대도시는 환경부가 정해놓은 대기환경 배출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배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로. 조례로. 이미 충남에서는 그걸 조례를 만들었다고. 거기 서해안 이제 화력발전소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충북이나 청주도 자체적으로 그 법령에 따라서 대기 오염 그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강화를 시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반발이 있겠죠. 산업체 쪽에 뭐 이게 좀 말끔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좀 좋아지겠네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 피해를 보는 지역이 수익을 또 그만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 것이 우리 지역에 와서 태워지지 못하도록 원천 우리 지역 것만 차단. 그 지역 것만 그 지역에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생활 아마 폐기물은 될 텐데 산업용은 또 지금 그게 아마 규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으로 만약에 또 다른 가야 지역에서 되니까. 오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나 의무 사항을 더 많은 추가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업주들께서 이 속이 굴뚝처럼 시커매가지고 자기들 이득만 생각을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구만요. 그것도 굴뚝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퍼뜩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청원 하면 이제 뭐 청주 청원 생명쌀이잖아요. 그죠. 그럼 청원 생명쌀의 주 산지는 우리 어렸을 때 오창뜰, 오승뜰 이렇게 불렀는데 주로 거기가 지금 이제 북이면 내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혹시 어떤 영향이나 브랜드 가치 하락이나 이런 거는 혹시 뭐 시에서 체크된 게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신 변종호 의원님께서 이런 그 청원 생명 브랜드를 이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망칠 수 있다. 당연히 다 그러겠네. 그에 대해서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뭐 토양에 오염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 의원님 그래도 정신이 똑바로 바뀌신 분인데 브랜드 같이 망칠까봐 이 얘기 소극장 거론하지 마. 그렇죠.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방법이 우리 있죠. 땅값 떨어지고 뭐 쌀값 떨어져 안 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대기 환경 규제 지역을 지정하자 뭐 이런 대안도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이제, 얘기예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즘 미세먼지 문제도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이제 발효가 돼요. 시행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미세먼지 특별법에 뭐 차량 그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게 다 수도권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이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생이 되면 예.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화력 발전소 같은 발전 시설이나 뭐 시멘트 공장이나 뭐 이런 예. 것만 강제 의무 조항으로 뭐 몇 퍼센트 80%로 감축한다거나 뭐 조업을 줄이는 걸 하거든요. 근데 사실 청주에는 그런 대상 사업장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예 청주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 환경 뭐 보전 지역으로 대기 환경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저희 자체의 조례로 그걸 통제를 해보자는 건데 그게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위 법령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초과 조례, 그러니까 상위 법령하고 충돌이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니 이걸 해결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동경도가 1960년대에 대기 환경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제 죽겠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 동경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위 법령하고 충돌이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환경성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는 바꿔야 돼. 법을 바꿔서라도 이건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해서 바꾼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제 어차피 지역 분권의 이제 지방 분권의 이제 시기로 갈 거고 지역의 역할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법령하고 충돌이 되더라도 그런 걸 만들어서 시행해보는 적극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할 것 그 같습니다. 구체적인 측정의 한계라든지 뭐 여러 이제 반발이 있겠지만 상징적 의미, 여론을 환기하는 의미,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의 의미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초과 조례라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최근에 보시면 중국 정부에서 2018년, 2017년 쭉 그 추이를 분석했더니 환경 대기 질이 나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엊그제 중국 정부에서 야, 맨날 우리 탓하는데 대한민국 이제 우리 탓하지 마라고 며칠 전에 이제 해서 뉴스에 크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농담처럼 중국 탓할 수도 없는 거고 매일매일 그 수치를 보면 전국적으로도 특이하게 우리 충북 그 중에서도 청주가 굉장히 높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상징적으로라도 꼭 초과조례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님 끝내기 한판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뭐 오명의 도시. 오면. 과거 뭐 청풀병원의 도시, 교육의 도시 했는데 뭐 한범덕 시장, 이승훈 시장, 다시 한범덕 시장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온갖 오명은 다 듣는 것 같아요. 이제 흉악범죄 도시, 공무원 비리 도시, 이제 소각 도시까지 예. 미세먼지 도시로 거쳐가지고 또 다른 어떤 오명이 추가될까 솔직히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마미야. 마마미야. 마스크 하다가 청주 시정이나 환경 정책이 길을 잃겠다. 미아가 되겠다. 마마미야. 마마미야. 센스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정리해 주십시오. 소각장 문제나 이런 이제 대기 오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개의 원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그 소각장에서 어느 정도의 대기 배출가스가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개를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제 소각장에 어떤 소각 쓰레기들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또 공개하면 실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해소되겠네. 부분과 예. 함께 해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개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